칠순 잔치가 끝난 직후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50년 전 내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딸이었소. 강태산 회장의 충격적인 복수 선언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전부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니. 자녀들은 재산을 둘러싼 파국에 휩싸였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분노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자 태사는 가차없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아내 정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위해 보낸 50년이 저에게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때 50년 전 라이벌이 남긴 사업 계획서가 발견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뒷이야기라고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굴지의 중견기업 태산그룹 회장 강태산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70세를 맞이한 태산 회장은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내 이정혜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 역시 70세였지만 단정한 머리 모양과 우아한 자태는 여전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손주들이 준비한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6명의 손주들이 목청껏 부르는 축하 노래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큰아들 강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45세의 민주는 태산그룹 전무이사로 회사의 2인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50년간 보여주신 사랑이 저희 가족의 자랑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딸 강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42세의 서연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엄마,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아버지를 내조하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막내 아들 강지호는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돌아온 38세의 화가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초상화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그림 속에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았습니다. 태사는 무표정하게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최고급 한식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고 샴페인이 따라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밤 10시 호텔 최고층 VIP 룸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진 칠순 잔치였습니다. 건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산이 샴페인 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나가시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자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민준이 눈치를 보며 동생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태산과 정혜,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피곤하신가요? 태사는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혜 앞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열어보시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큰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태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0년 전 내 라이벌이었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원수였소. 정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가 내 가문을 몰락시켰소. 50년 전 당신의 아버지 이종수와 어머니 박순이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시오?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태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1975년 당신 부모는 내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았소. 그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사업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오. 증거가 여기 다 있소.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낡은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철산 사장, 사업 실패로 자살 유망 기업가의 비극적 최후. 정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태산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강철산은 당신 부모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소. 그리고 목숨을 끊었소. 정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태산이 냉소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소? 내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1년 만에 돌아가셨소. 나는 고아가 됐소.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20년을 준비했소. 신분을 세탁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소.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결혼도... 태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계획된 것이었소. 나는 당신에게 접근해서 결혼했소. 복수를 위해서였소. 정혜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럼 50년 동안의 우리 결혼 생활은? 새 아이는? 손주들은?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부 복수국의 일부였소. 나는 당신 가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소.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오. 당신 부모의 악행과 우리 결혼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오. 정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태산은 냉정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아 오열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밤새 우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태산은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태산은 아들 앞에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들을 읽어봐라.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50년 전 사업 사기 사건, 강철산 사장의 자살, 고아가 된 아들의 기록. 모든 것이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둘째 딸 서연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변호사답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사는 똑같은 서류를 서연에게도 건넸습니다. 내가 변호사니까 이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해봐라. 서연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그녀는 서류가 진짜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공증된 문서들, 법원 기록, 신문 기사, 모두 위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외조부모는 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나 다름없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는 그때 겨우 20살이었어요. 태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범죄의 수혜자였다. 내 외조부모가 빼앗은 재산으로 살았다. 막내 아들 지훈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형, 누나,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민준이 지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지훈도 서류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산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모든 진실을 공개할 것이다.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요.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이. 태산이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 외조부모가 내 가족에게 한 것처럼.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너무 급격한 결정이에요. 회사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태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내 지분을 전부 처분할 계획이다.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태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유언장이다. 나는 태산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요? 제가 1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태산이 냉소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아니다. 너는 내 자신의 부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민준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복수를 위해 50년을 거짓으로 산 거잖아요. 순간 태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민준의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빠진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아니다. 서연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태산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비켜라.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는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산이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오늘 안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이혼할 것이다. 세 남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낯선 복수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계와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태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태사는 준비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5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의 본명은 강태산이 아닙니다. 저는 50년 전 사업 사기로 자살한 강철산 사장의 아들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1975년 제 아버지는 이종수와 박순희 부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고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20년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그들의 딸인 이정혜와 결혼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의 제 결혼 생활은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정혜와 이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림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50년 복수국 고백 재개 거물의 충격적 과거 칠순 잔치 다음 날 이혼 선언. 대한민국 전체가 이 뉴스에 들썩였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회사는 계속 운영됩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지분을 환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니까 이혼 소송을 막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은 엄마 거예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정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야.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잔인해요. 하지만 큰아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정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외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살았잖아요. 정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너의 어머니를 탓하는 거니?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회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큰아들마저 자신을 등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쳤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막내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같이 나가서 살아요. 정혜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라. 내 인생이 있잖니.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정혜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거야. 그날 밤 정혜는 짐을 쌌습니다. 5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추억들은 이미 가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태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의 전 재산 5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자녀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습니까?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민준, 서연, 지훈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작성하신 유언장 사본이야.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환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민준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15년간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민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변호사잖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야.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엄마부터 챙기자. 민준이 지훈을 쏘아봤습니다. 엄마, 엄마도 책임이 있어.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수혜자잖아. 지훈이 화를 냈습니다. 형,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 돈으로 살았잖아. 우리도 그 돈으로 자랐고. 서연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우리끼리 싸우면 뭐해. 민준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비켜. 너도 엄마 편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 편이야. 아버지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잔인?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돈밖에 모르는 거야? 가족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그래, 재산이 중요해. 내가 15년간 모은 게 다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모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만든 회사야. 민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원래 독립적이니까 상관없겠지. 로펌에서 억대 연봉 받잖아.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살아. 오빠처럼 아버지 권력으로 출세한 게 아니라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그가 손을 들어 서연을 때리려 했습니다. 지훈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정신 차려. 민준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너는 예술가인 척하면서 매달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잖아.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나는 형처럼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이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야. 민준이 냉소했습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버렸어. 전 재산을 사회에 준다잖아.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남아있어. 오빠가 회사를 잘 경영하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지분을 환원하면 회사는 공개 매각될 거야. 나는 쫓겨날 거야.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 실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민준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쉽게 말하네. 너는 잃을 게 없으니까.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킬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형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정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저택에서 변두리의 낡은 원룸으로 50년 만에 독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0년 전 내 원수였소. 정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웠던 추억들,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것이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부모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종수와 어머니 박순희, 두 분 모두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혜는 영정 사진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부모님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1975년 사업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으면서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빼앗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정혜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산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정혜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수혜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관리실에 부탁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정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정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구나. 서연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랑 지훈이가 있잖아요. 정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너희에게 이런 부모를 둬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일도 엄마는 몰랐잖아요.
정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살았어. 너희를 그 돈으로 키웠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책임이 아니에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가해자야. 모르고 있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어. 서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단 일어나세요. 밥 먹어야 해요. 정혜는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정혜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만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좀 드세요. 정혜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목이 안 넘어가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정혜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해. 이겨낼 거야. 하지만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저 내일 또 올게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정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50년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혜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혜가 50년간 간직해온 비밀 서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산이 복수해야 할 진짜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밤낮 없이 회의를 소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냈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민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민주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15년간 쌓아온 걸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강민준입니다. 상대방은 민준의 친구이자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민준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라.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요. 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1억? 2억?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다.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는다. 유언장을 무효화한다. 민준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설 정신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준이 10억 원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을 모시고 오시면 진단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회사를 지켜야 해. 다음 날 민준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태사는 집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태산이 책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나는 아직 건강하다. 민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잖아요.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태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무슨 속셈이 있구나. 민준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나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다. 민준은 주먹을 쥔 채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민준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더 극단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핸들을 세게 쥐며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게 될 재산과 권력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태사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타락했구나. 태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복수국이 아들까지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까지 완수되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혜의 작은 원룸. 그녀는 부모님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상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정혜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서류들. 모두 50년 전의 것들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종수와 어머니 박순이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박 회장님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 정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상자 바닥에 숨겨진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 가방을 처음 봤습니다. 가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자물쇠를 억지로 열었습니다. 딸깍.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사업계획서 마이너스 박정우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서는 1974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제조업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업은 강철산 사장의 뛰어난 기술력과 비전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철산, 태산의 아버지. 계획서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철산 사장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정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쓴 편지였습니다. 정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강철산 사장님께 제가 오래 투병 생활 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님의 기술과 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이 회사를 사장님께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동업자인 이종수 씨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편지와 계획서를 꼭 사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유언입니다. 마이너스 박정우 올림. 정혜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박정우 회장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기사 날짜는 1975년 3월이었습니다. 정혜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의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누유 흔적 발견, 인위적 조작 가능성 있음. 정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박순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는 1975년 4월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종수가 집에 와서 말했다. 박 회장이 사고로 죽었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 사고였느냐고. 종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회사는 우리 것이라고. 정혜는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아버지 강철산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복수해야 할 진짜 대상은 정혜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인은 정혜의 아버지 이종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회장은 오히려 강철산을 도우려 했던 은인이었습니다. 정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산은 50년간 잘못된 대상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서류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태산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태산이 전화를 받을까?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정혜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서류 가방을 들고 태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혜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아, 사모님. 가정부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십니까? 가정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만나시지 않겠다고.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해요.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가정부가 다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래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가구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서재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태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시오. 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정혜는 태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해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태사는 무표정하게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요? 정혜가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서류들이에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것들이에요. 태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소. 정혜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반쪽의 진실만 알고 있어요. 태산이 정혜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정혜는 박정우 회장의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박정우 회장이 쓴 거예요. 태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철산 사장의 뛰어난 기술력과 비전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강철산 사장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태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 회장이 당신 아버지께 쓴 편지예요. 태산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편지 내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 회사를 사장님께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수 씨가 사장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태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혜는 신문 기사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태산은 부검 기록을 읽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인위적 조작 가능성. 태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어머니가 쓴 일기예요. 태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박 회장이 사고로 죽었다고. 이제 회사는 우리 것이라고. 태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당신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박 회장님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태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수해야 할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50년간 잘못된 사람에게 복수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0년간 유지해온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녀는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혜. 정혜가 멈춰섰습니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사는 혼자 남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아버지의 은인이었습니다. 정혜의 아버지 이종수가 진짜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태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50년간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태사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사는 3일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50년. 반평생을 잘못된 복수에 바쳤습니다. 태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3일째 안 나오시는데 괜찮으세요? 태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아닌 계산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의 편지, 사업계획서, 부검 기록. 민준은 빠르게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50년간 잘못된 복수를. 태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민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복수극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회사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공개해야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태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 서류가 공개되면.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50년간 잘못된 복수를 한 미친 회장이라고 비웃을 거예요. 태사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도 우리 가족도 모두 끝나는 거예요.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서류를 없애야 해요.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증거를 없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와 다시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용서할 거예요. 태산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진실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냐?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연은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없애자고요? 오빠, 정신 차려요.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너도 변호사니까 알잖아. 이 서류가 공개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서연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엄마는 무고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도 외할아버지 재산으로 살았잖아. 서연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민준은 뺨을 감싸쥐고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감히. 태산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만. 둘 다 나가. 민준과 서연이 나가고 태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서류를 공개하면 자신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는 망하고 가족은 파탄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어떻게 되는가? 50년간 무고하게 고통받은 정혜는 태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홍보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시오. 홍보팀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또 기자회견이십니까? 무슨 내용을?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발표할 것이오. 준비해 주시오. 전화를 끊고 태산은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나요. 내일 기자회견에 와주시오. 정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요? 왜요?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이오. 당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도 회사도 모든 것.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다시 한번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정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태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태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50년간 잘못된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산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 이정혜 여사가 찾아낸 증거들입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제 아버지를 존경했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수 씨가 박 회장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강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50년간 무고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정혜에게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태산은 정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70세 노인이 70세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태산은 무릎을 꿇은 채 정혜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50년간 당신을 괴롭혔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소. 정혜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태산은 정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민주는 무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사는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혔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혜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지훈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혜는 두 자녀를 꼭 안았습니다. 태사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50년간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무고한 아내에게 공개 사과 50년 복수국의 충격적 반전 무릎 꿇고 용서 구한 70세 남편. 여론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산을 비난하다가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에 대한 연민이 쏟아졌습니다. 50년간 무고하게 고통받은 아내,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 태상그룹의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사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내게 물려줄 것이다. 민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유원장에. 태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유원장은 바꿀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평생 효도해야 한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산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태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고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태사는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 집으로 돌아오시오.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산이 간청했습니다. 알겠소.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소. 정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의 거짓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그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태사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정혜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70세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매일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찾아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5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을 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남편에게는 복수극의 일부였을까? 정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의 원룸 문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태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잠깐 시간을 주시오.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사는 봉투를 꺼내 정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읽어주시오. 정혜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태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50년간 써온 일기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소. 정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1975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정혜를 처음 만났다. 내 원수의 딸.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정혜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정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다. 정혜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나는 이 순간을 복수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하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다. 정혜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정혜를 사랑하고 있다. 정혜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20대에 복수를 시작했소. 하지만 30대가 되자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소. 정혜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대에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소. 50대에는 당신이 내 인생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소. 정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었소. 복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소. 태산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50년을 거짓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깨달았다. 처음 10년은 복수였지만 나머지 40년은 진심이었다. 나는 정혜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정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산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50년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이 간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시오.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소. 나는 기다리겠소. 그는 원룸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일기를 읽었습니다. 50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바뀌어가는 남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복수심에 갇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불쌍한 남자였다는 것을.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50년을 살았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정혜는 짐을 들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정부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돌아오셨어요. 정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계세요? 가정부가 기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재에 계세요. 정혜는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5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태사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태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혜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태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돌아온 것이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일기를 읽었어요. 40년은 진심이었다고 했죠. 태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정혜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50년 내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70세 노부부의 포옹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은 순간이었습니다. 태사는 정혜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혜도 울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용서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 일정이. 어머니. 민준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신 거예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혜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어요. 평생 어머니를 섬기겠어요. 정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그때 서연과 지훈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오셨어요. 정혜는 세 자녀를 모두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돌아왔어. 태사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긴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소. 건배합시다. 5잔이 부딪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너에게 회장직을 물려줄 것이다.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회사를 맡을 자격이 있다. 민준이 일어나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축하해.
지훈도 박수를 쳤습니다. 형 잘됐다. 정혜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산도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녀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산과 정혜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태산이 정혜에게 자켓을 덮어줬습니다. 춥지 않소?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신혼 시절처럼 태산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겠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럴게요. 태산이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세의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20살 연인처럼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태산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민준에게 넘겼습니다. 민준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45세의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돈벌이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산은 뒤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민주는 첫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산그룹을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임원들이 주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사회공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수익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익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임원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리더십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더 온화했고 더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태산과 정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여보, 5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죠? 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소.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요? 태산이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진심이요. 당신과 함께라면 천국이요. 정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처음부터 진심으로. 정혜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었습니다. 민준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서연이 여행 가방을 준비해줬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지훈이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오세요. 세 자녀는 부모님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정혜는 자녀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엄마 없어도 잘 지내야 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제 다 컸어요. 태산도 자녀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들 잘 부탁한다. 서연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셔드리세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마 두 사람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태산과 정혜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태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다니자고.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이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50년의 거짓을 뒤로하고 진심의 시간을 향해. 3개월 후 태산과 정혜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세 자녀가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혜가 자녀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들 보고 싶었어. 태산도 자녀들과 포옹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혜가 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이건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산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식사가 끝나고 태산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는 50년 전 박정우 회장이 남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업계획서, 편지, 그리고 부검 기록. 태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앞으로 갔습니다.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태산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태우려고 하오. 정혜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함께 태워요. 두 사람은 서류를 벽난로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서류를 집어삼켰습니다. 50년의 원한과 복수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태산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오. 모든 과거를 태웠소.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요. 두 사람은 불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태산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혜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세 자녀와 6 손주가 모였습니다. 정혜는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해했습니다. 태산이 정혜의 손을 잡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들 앞에서 정혜에게 고백하고 싶소. 정혜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혜,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50년 전 결혼은 거짓이었소. 이번에는 진심으로 청혼하고 싶소. 정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복수를 위해 당신과 결혼했소.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청혼하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산은 일어나 정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세. 민준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산과 정혜는 껴안았습니다. 70세의 재청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당에서 열린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정혜는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70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태사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70세였지만 당당하고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새 아들딸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태사는 제단 앞에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정혜가 태산 앞에 섰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강태산, 당신은 이정혜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태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님이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이정혜, 당신은 강태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정혜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사는 정혜에게 키스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주들이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태산과 정혜는 손을 잡고 성당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거짓 끝에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2년이 흘렀습니다. 태산과 정혜는 시골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진짜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으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파트너에서 대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우는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부모님의 초상화가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산과 정혜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산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행복하오? 정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태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헛되이 보냈소. 복수에 사로잡혀. 정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5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태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통이 없었다면 진짜 행복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태산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태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겠소.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2세의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태산과 정혜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거짓 끝에 찾은 진실. 복수가 아닌 사랑, 미움이 아닌 용서. 두 사람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마치 영원히 하나일 것처럼. 이것은 복수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사는 50년간 잘못된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파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이정혜는 50년간 무고하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복수가 아닌 화해를. 두 사람은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용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진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